여러분들은 당뇨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당뇨병은 인슐린 분비의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대사질환입니다. 1형과 2형 당뇨로 구분을 하는데 이 두 가지 질환은 결과적으로 혈중 포도당 농도가 높아지는 결과를 낳을 뿐 발병 메커니즘이나 치료 접근법에서 거의 다른 질환이라고 볼 수 있을 만큼 확연한 차이를 보입니다. 인슐린은 체내 혈당을 에너지로 전환해 강화시키는 작용을 하는데 어떠한 사유로 인슐린 분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인슐린이 정상적으로 분비가 되어도 수용체에 문제가 생겨 혈당 제어 능력을 잃어 혈중 포도당 농도를 높이고 이로 인해 여러 가지 증상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걸리면 5만 가지 합병증이 다 생긴다는 만악의 근원이 질병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당뇨병은 고혈압과 마찬가지로 합병증을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혈당이 높아지는 것도 혈압이 높아지는 것도 그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그로 인해서 장기적으로 전신에 미세혈관이 있는 장기가 망가지는 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당뇨가 왜 무서운 병인가? 당뇨 자체는 신체에 고통을 주거나 일상활동을 어렵게 하는 내외상적인 증상이 없습니다. 즉 자각 증상이 없습니다. 나중에 합병증이나 건강검진, 수술로 인해서 알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소리 없는 살인마라는 별칭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당뇨병 환자의 경우 일반인에 비해 평균 수명은 8년이 감소하며 총 사망률은 2~3배가 높습니다. 당뇨병 자체에 완치 개념이 없다고 봐도 좋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문제는 그 자체보다는 합병증으로 탈이 납니다. 하지만 관리를 매우 철저하게 잘하면 오래 버틸 수가 있습니다. 특히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의 경우 관리가 잘 될 경우 일반인이나 다름없는 발병 확률을 보입니다. 하지만 관리가 안 되면 몇 년 이내에 합병증이 발생하는 환자도 많습니다. 약을 먹으면 최대한 늦출 수 있지만 그래도 관리하지 않으면 나중에 합병증을 얻게 됩니다. 심지어 당뇨병에 의심되어 검사해보니 이미 당뇨 합병증이 있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당장의 당화 혈색소도 수치가 중요하고 당뇨를 앓는 기간과 당뇨를 치료하지 않은 기간도 다 중요합니다. 이 때문에 당뇨병의 최종 목표는 완치가 아니라 관리입니다. 최대한 합병증의 발생을 늦추는 것이 당뇨병의 치료의 목표입니다. 보통 10년에서 15년 후 합병증이 온다면 혈당 관리를 통해 20년에서 30년으로 최대한 늦추는 것이 목표입니다. 일단 걸리면 평균 수명을 상당히 깎아먹습니다. 특히 당뇨병 환자는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같은 합병증이 있는 경우가 흔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젊은 나이에 걸릴수록 수명도 짧아지고 삶의 질도 대폭 낮아집니다. 예를 들어 10대에서 30대의 젊은 나이의 당뇨병과 60에서 70대의 당뇨병은 분명 다릅니다. 남은 삶의 시간과 삶의 질에서 매우 큰 차이를 보입니다. 진단하는 방법은 정상인의 경우 평상시의 혈당치는 다음 화면과 같은 수준입니다. 식사 등으로 당분을 섭취하여도 120 이상 올라가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이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내당능 장애 및 당뇨 진단을 받게 됩니다. 증상은 대표적으로 3다 증상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당뇨병이 상당히 진행되었다는 뜻이니 병원에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 증상이 없어도 당뇨 진단을 받은 사람은 많습니다. 첫 번째, 많이 마신다, 계속 목이 마르다. 단 주의할 점은 물을 찾아야 할 만큼 목이 엄청나게 마른지 그냥 입과 목이 건조할 뿐인지 구분이 필요합니다. 물을 마시고 싶은 정도를 떠나서 목이 말라서 잠에서 수시로 깨고 마시고 화장실을 가고를 반복해서 수면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에 이릅니다. 두 번째, 많이 먹는다. 뭔가를 먹어도 계속 기운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배가 계속 고픈 상황이지 그렇지 않다면 습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그냥 입이 심심해서 먹게 되는 거라면 탄수화물 중독에 더 가깝습니다. 셋째, 소변을 굉장히 자주 보게 된다. 물을 마셔도 그게 몸의 흡수, 유지가 안 되고 바로 소변으로 빠지는 느낌이 듭니다. 그보다 더 확실한 건 수면 중에 잠이 깰 정도로 화장실을 매우 많이 가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1시간에 한 번 가는 수준으로 그냥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많이 가거나 자다 소변 때문에 한 번 깨는 정도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밖에도 체중 감소, 시력 혼탁, 상처가 잘 낫지 않는다든가 편두통, 손떨림 등이 있습니다. 당뇨의 합병증이 진짜 무서운 이유입니다. 물론 발병 직후부터 바로 이런 합병증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역으로 생각하면 평생 제대로 관리하면 지연시킬 수도 있으며 작게는 손발을 자르는 것부터 크게는 다발성 장기 부전까지 사망에 이르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당뇨라는 것이 비유하면 거의 망하기 직전의 기업이 지역 경제를 살리려고 돈을 쏟아부어 노력을 하지만 결국 완전히 망해버려서 지역 경제가 파탄이 나는 상황까지 가느냐, 그나마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어 호전이 되느냐, 둘 중 하나밖에 선택할 수가 없는 병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인슐린은 혈당을 떨어뜨리는 역할도 하지만 그 자체가 호르몬으로 생체 기관을 조절하게 됩니다. 여하튼 혈당이 높으면 혈관에 그 충격이 누적되고 제대로 유지 보수가 되지 않아 손발끝의 모세혈관부터 서서히 망가지기 시작하면서 정말 각양각색의 합병증이 찾아옵니다. 이 합병증은 몸 전체에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인체 여기저기에 무리를 주기 때문에 매우 무섭습니다. 당뇨병 환자, 특히 1형 환자들이 고통을 받는 것도 10중 8구 이 합병증 증세 때문입니다. 당뇨병의 합병증은 두 가지의
종류로 나뉘게 되는데 대혈관과 미세혈관의 합병증으로 나누게 됩니다. 대혈관 합병증은 심혈관 질환을 맡으며 대표적으로 심근경색, 뇌졸중이 있습니다. 심혈관 질환은 당뇨병 환자의 사망 원인 1위에 해당을 합니다. 특히 심근경색의 경우 당뇨병 환자는 아니었지만 심근경색이 있었던 사람보다 심근경색은 없었지만 당뇨병이었던 환자가 더욱더 발생 확률이 높고, 당뇨병 환자인데 심근경색이 있었던 경우 심근경색 재발생 확률이 50%가 더 높아집니다. 즉, 당뇨병은 심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치명적인 요인입니다. 반면에 미세혈관 합병증의 경우 치료법이 매우 발달하여 발병률을 매우 낮출 수 있으며, 발병하더라도 최악, 즉 절단이나 실명에 이를 가능성은 크게 낮아졌습니다. 그 외에도 정말 다양한 합병증을 달고 올 수 있으므로 혈당을 정상치로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당뇨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생활습관 교정을 통해서 체중을 5에서 7% 줄이면 제2형 당뇨병의 발병을 늦추거나 예방할 수 있습니다. 100% 예방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장 믿을만하고 부작용도 없는 방법이므로 적극 권장드립니다. 규칙적인 운동을 하려면 혼자만의 의지로는 힘들기 때문에 친구와 함께 헬스장이나 수영장을 다니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 내당능 장애의 경우 정상보다는 높지만 당뇨병 진단 기준까지 상승하지 않은 당뇨 전 단계라면 정신 차리면 당뇨병으로 진행을 막을 수 있고 정상 수치를 회복할 수도 있습니다. 활동량을 늘리고 근력 운동을 해서 허벅지 등 대근육을 늘려 당을 많이 저장하게 하고 식습관을 개선해서 췌장에 휴식을 주면 좋습니다. 치료법의 경우 약물 치료의 경우입니다. 위에서도 말한 것처럼 당뇨 치료의 기본은 생활습관 개선입니다. 한국은 평생 백수 수준의 삶을 살지 않는 이상 이게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 혈당 강화제나 주사형 인슐린을 복용하게 됩니다. 당뇨약도 다른 약과 마찬가지로 부작용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계열에 따라 다른 부작용을 보이기도 하지만 첫 번째는 음식물의 소화가 잘 안 되거나 설사가 일어나는 경우입니다. 약을 먹었는데 속이 더부룩하거나 설사가 잦아지는 등 설명서에 나와 있는 부작용이 발생한다면 바로 병원에 방문해서 약물을 처방한 의사와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일반적 치료법, 일시적으로는 체내 혈액에 있는 저항성을 가지는 이상으로 투여하여 강제로 글루코스, 글리코젠 반응을 유도하여 환자를 살려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물뿐 아니라 자신의 식전 식후 혈당과 당화 혈색소가 몇이 나오든 무슨 당뇨약을 복용하든 운동과 식이요법 및 다이어트를 병행하면 혈당 조절에 매우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물론 열심히 운동하고 다이어트 한다고 당뇨가 없어지는 건 절대로 아니며, 대부분의 경우 아무리 잘 조절해도 일단 약물은 복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물 복용을 끊어도 혈당 체크 부분은 무조건 해야 되고, 약물을 복용하는 사람도 당연히 운동과 식이요법은 기본입니다. 아마 인슐린 분비에 관련해서 호르몬 렙틴이 갈색 지방 조직에서 분비되는 것과 연관이 있을 거라고 추정됩니다. 다만 갈색 지방 조직의 경우 성인에게는 매우 적은 양이 존재하며, 대신 피하 지방이 특정 상황에서 갈색 지방화를 일으켜 당뇨의 개선을 일으킨다는 사실에 집중하여 당뇨 치료에 떠오르는 트렌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작은 편견들이 사라진다면 점차 편견 없는 행복한 세상이 되리라 믿고 있는 버터플라이 임팩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